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유튜브로 저를 접하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 교무부장을 맡고 있는 장연순이라고 합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자꾸 입학 설명회 하다 보면 자꾸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데 질의응답 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이미 많이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까 하는데 혹시 저희 학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있으실까요? 대체로 좀 알아보고 오셨을 것 같아서요. 그시죠? 네, 여기까지 오실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고민하시다가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중계도 또 하고 있고요. 지난번 이 2차 때 실시간 중계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는 내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전형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라 그렇기는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 모았다가 이따가 말미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가방 갖고 계시죠? 네, 이 홍보물 거기에 여러 가지 홍보물들이 들어 있는데요. 홍보 책자가 먼저 들어 있고요. 이미 다 살펴보셨을 텐데 요거 대략 약간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전형 요강은 다 아실 거라서 그다음에 저희 홍보 책자도 뭐 그러려니 하실 거라서 요 두 가지 책자를 좀 특별히 소개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야기라는 책자는요.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지난 6기 졸업생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취업 나가서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가서 하는 업무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후배들은 뭐 어떤 능력을 키우면 되겠는지 뭐 이런 것들 인터뷰 글들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 학생들이 100% 취업을 이뤘는데 그 100%간 회사가 어디 있는지도 여기 목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후배들한테 하는 당부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많지는 않아서 소진될 때까지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의 작품이 빛나는 것? 맞습니다. 저희가 7월 달에 데프콘이라고 해서 대덕 마이스터고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프로젝트 콘테스트 학생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줄여서 데프콘이라고 합니다. 그 데프콘 행사를 1회를 7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전시했던 학생들 작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갖고 올라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아시기에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이따가 전형 요강은 이따가 저는 설명드릴 때 그때 말씀 나누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2024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3차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수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로현황 취업부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포인트는 전형 요강일 거여서 전형 요강 주요 내용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한 다음에 학교 둘러보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 교장 남승권입니다. 9월이 시작됐지만 아직도 더위가 가득한 그런 토요일 오후입니다. 우리 학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학생들이 앞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학교를 찾아서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학생이 장래 성공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학교를 희망하신다면 우리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 최초 그리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최고의 교육 과정으로 최고의 선생님이 최고의 시설에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명품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이러한 우리 학교를 벤치마킹하여서 타 지역 그리고 외국 아프리카에서도 동일한 학교를 만들 정도로 우리 학교의 명성은 전 세계적으로 자자합니다. 정문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우리 학교는 작년에 100%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취업률만 높은 것이 아니고 취업의 질이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등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 학교에 오셔야 됩니다. 훌륭한 교육을 하여서 미래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의 IT 업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학생으로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교 조규석 교감 선생님께서 본교의 교육 활동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소개할 본교 교감 조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도 많이 오셨던데 혹시 대전 쪽에서 오신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그래도 많이 오셨네.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 오셨나요? 그다음에 주로 아까 보니까 강주라든가 또 전남, 전북 또 이런 식으로 오셨던데 하여튼 반갑고요. 오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우리 학교에 와서 입학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학교가 최초의 마이스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을 한다라면 이제 10기가 돼요. 10기. 작년에 6기까지 졸업을 했고 지금 현재 7, 8, 9기가 교실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10기가 됩니다. 그래서 10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 학교 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우리 학교에 벤치마킹을 하고요. 지난 4월에서는 또 저기 국제 아이엘오 기구 그쪽에서 알제리 그다음에 모로코 그쪽에서 우리 학교에 방문을 하셨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르완다 쪽에서 우리 학교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또 RCA라는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또 운영을 하고 있고 지난 7월 달에 우리 학교에서 또 방문하셔서 또 많은 거를 또 얻어서 학생들하고 내기도 하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는 또 여기에 그 정보통신부 장관님이 오셔서 여기서 또 토큰 콘서트도 했어요. 학생들하고 한 2시간 동안. 그리고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또 국무총리도 오셨어요. 약간 요즘에 국무총리 인기가 떨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오셔서 우리 학교를 이제 이렇게 방문하셔서 감동을 받아서인지 전국에 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를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여기 오셨는데 오늘 좋은 정보 이렇게 얻어서 꼭 입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오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따 투어 때 또 이렇게 보시고 오늘 설명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은 이제 공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2학년 때 이제 심화과정으로 해가지고 3개 학과로 이제 학생들이 지원해서 분반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로 그렇게 학과별로 심화학습을 하고 있고요. 학과 소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이 아마 이 대학교에 가셔서 혹시 아니면은 대학원에 가셔서 우리 IT 관련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 관련 학과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우리가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그 교재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어렵지 않느냐?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가르쳐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공부를 할 때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론적인 거 이런 식으로 하지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무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까 오실 때 여기 게시판 보셨나요? 복도에. 그게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를 간략간략하게 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데프콘도 대덕 소프트웨어 마이터 고등학교 프로젝트 뭐 콘테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발표했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수업을 프로젝트 위주로 실무적인 거를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숙사도 이따 가게 될 텐데요. 지금은 그 기숙사가 좀 처음에 이제 한 10년 전에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고 또 집들이 너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1인 한 실에 3명이 쓰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기숙사를 지금 신축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보시면 다 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숙사 내에 호실, 잠자는 호실뿐만이 아니라 휴게실이라든가 뭐 세미나실, 야간에 공부할 수 있도록 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 아까 들어오실 때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렇게 보셨죠?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SM 인증제입니다. 1학년 때 공통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2학년 때 뭐 소프트웨어 개발과 2클래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클래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1클래스 이렇게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선발 기준이 1학년 때 교과 성적하고 DSM 인증제로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원자가 많았을 때는 그 성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품.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뿐만이 아니라 전공 실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인성도 갖추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5가지 영역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품, 독서. 전공은 뭐 얘기 안 하셔도 잘 알 거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건강품이라든가 또 애들이 회사에 가서 주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려 그러면 인성이 중요하죠. 인성품. 그리고 국제품. 우리가 혹시 학생 중에 영어 하기 싫어 가지고 여기 온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영어 못하면 안 돼요.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 저 뒤에 지금 카메라 촬영하고 있는 학생이 지금 토익이 920점이에요. 영어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DSM 인증제를 통해서 학생들의 5가지 영역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걸 잘하게 되면 아마 미국도 가게 될 거예요. 올해 2학년 한 5명 정도 선발해서 실리콘밸리 쪽으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내년 1학년은 더 많은 숫자. 그다음에 여기 입학생 들어오면 그때도 한 이제 좀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 때 해외 체험은 올해는 싱가포르로 갔는데요. 그 이외에 또 잘하는 학생들은 또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잘하는 학생들은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 동아리 활동.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보다 더 좋아하는 전공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 전공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무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들어올 때는 중학교 성적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 그 다음에 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그리고 뭐 수학적 논리적 사고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니까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나는 독서실에 가서 칸막 있는 데 가서 공부해야 잘 된다. 그럼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그냥
공부 좀 못해도 얘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잘 하게 되더라고요. 또 프로젝트를 하려면 우리가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많게는 뭐 한 동아리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 학생들이 함께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전공 동아리 활동. 모든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그래도 현장 이렇게 실무 능력은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뭐 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주위에 연구소, 그다음에 그 이렇게 회사 그쪽에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코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산학 견인 교사를 모셔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생이 지금 6기까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몇 명이 와서 멘토링을 해요. 전공 동아리 활동할 때 애들이 졸업생들이 와서 후배들 지도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작품들은 쭉 한번 봐보십시오. 이따 이 복도에 가셔도 한 9개 작품만 그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 사이트라든지 뭐 기숙사 관리, 자율학습, 뭐 전공 동아리, 하여튼 여러 가지 애들이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학교 일정입니다. 일정은 6시 40분에 기상을 해서 밥을 먹고 8시 30분까지 등교를 해서 8시 40분부터 1교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규 수업이 4시 40분에 끝나요. 그러면 4시 40분에 끝나면 8교시 하고 저녁 먹고 9교시, 10교시까지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방과 후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화요일, 금요일은 전공 동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은 그 이제 멘토링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8시 이제 30분이 되면 8시 30분이 되면 이제 기숙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3시에 취침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이따 질문할 사항은 아마 질문하시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대답을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따 궁금하신 점은 이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주요 실적인데요. 이건 넘어갈게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취업 현황은 이제 우리 취업 부장님께서 해주시고 이상으로 학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부 부장 맡고 있는 이동국입니다. 조금 간단하게만 저희 학생들 진로하고 그다음에 어느 기업으로 취업하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실제로 그 기업체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현황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스터도 나오고요. 저희가 사실 취업이 잘 되는 이유가 전공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 때 33%, 2학년 때 50%, 3학년 때 100% 전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그 외부 분들이 그 짧은 기간 안에 사실 2년 반 정도를 하고 저희가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그런 거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무심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공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이고요. 항상 뭐 90%대를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100%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그 전에도 사실은 그 취업 의지만 있으면 거의 취업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렇게 몇 명씩 빠지는 케이스는 뭐 건강상의 뭐 이유라든가 또는 뭐 가정상의 이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 빠진 경우고요. 여기 뭐 1, 2등만 뭐 다 취업하고 뭐 몇 명 밑에 애들은 취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제가 나 개발자 하고 싶어, 나 취업하겠어, 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하겠어 이러면은 다 취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80%, 84%까지 찍었는데 이제 몇 명은 다시 이제 회사하고 안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그 1학기 때 80% 찍었고요. 굉장히 빨리 되죠. 그래서 지금 학교 그 3학년 교실 가면은 몇 명 안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한 서너 명 정도만 남아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서너 명 남아 있는 친구들은 뭐 공기업이나 또는 뭐 그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만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지금 저희가 그 누적 기업이 362개고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률이 왜 이렇게 높냐면은 그 MOU 맺은 회사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3월 달에 되면은 저희가 이 360개 되는 기업들에 쭉 메일을 쭉 뿌립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3월 달에 들어온 업체가 40개가 넘어요. 우리 채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학생들이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총 144개 기업 취업 의뢰를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그 취업한 기업이 66개입니다. 그래서 한 명당 근데 144개 기업이라 해도 한 기업에서 뭐 두세 명씩 뽑아가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거의 그 학생 비율로 보면은 1대 한 3, 한 명이 한 3개나 4개 기업 정도를 좀 이렇게 골라서 가는 약간 이런 그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의지만이면은 사실은 어디든 다 갈 수 있어요. 물론 약간 뭐 좀 프로그램 잘하는 친구들이 좀 좋은 데 가고 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조금 자기가 원하지 않는 데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는 모두 다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월 말 현재 의뢰 기업이 106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학생들 대부분이 다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졸업생들 주요 분야인데요. 뭐 아시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많이 갔습니다. 카카오나 뭐 배달의 민족 쭉 갔고요. 당근마켓도 갔고. 근데 이게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카카오 작년에 몇 명 들어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작년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특징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쪽은 특히 학생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소프트웨어 쪽은 처음에 스타트업 가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그 밑바닥부터 좀 배우면서 거꾸로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이스터 보면은 항상 그 전면에 우리 공기업 몇 명, 뭐 한전 계열사 몇 명, 그다음에 뭐 대기업 몇 명 보냈어 이렇게 그 플랜카드를 걸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꾸로예요.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처음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들어가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중소기업 갔다가 삼성전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거꾸로예요. 저희는 스타트업에서 기술을 막 배운 다음에 저런 데로 이직을 합니다. 카카오나 지금 일기도 얼마 전에 카카오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 배달의 민족을 다니다가 카카오로 이직을 했고요. 네이버 자회사로도 얼마 전에 한 명 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시면은 한 번에 바로 가는 케이스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괜찮은 회사들을 밑바닥부터 쭉 하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병특 같은 거 몇 년 한 3년이나 4년 정도 병특 같은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회사로 이직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거는 뭐 한 방에 갔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 진로가 굉장히 좀 처음에는 스타트업 가서 굉장히 좀 열심히 다양하게 배우고 그다음에 좋은 회사로 이직하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뭐 금융권 쪽도 저희가 많이 진출을 해요. 특히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저희 가고 있고요. 뭐 금융권 밑에 보시면 금융감독원도 작년에는 최종 면접에서 좀 떨어졌어요. 아깝게. 근데 재재작년에는 매년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2명을 뽑아요. 2명을 뽑는데 재재작년하고 재재재작년 2명 다 저희 학교에서 1명씩 계속 보냈습니다. 작년에는 진짜 아깝게 1등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프로그램을 조금 덜 했어요. 약간 여학생인데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면접에 떨어져서 좀 아깝긴 한데 그 친구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으로 갔습니다. 그냥 일반 공무원으로. 그래서 그 기타 등등 쭉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부모님들은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아쉽게도. 지금 저희가 요번에도 우리은행 공채를 하겠다고 ICT 공채를 하겠다고 우리은행 쪽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학교별로 3명 추천해달라고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2명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겨우 설득을 해갖고 한번 써봐라.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막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싶어하지 그렇게 은행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일하는 거를 물론 당연히 큰 데 가서 좋아하는 친구들 있긴 한데 뭐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여기서 만약 나는 공무원을 하겠어 하면은 뭐 성적 때문에 공무원 추천서를 못 써주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매년 공무원 하는 친구들이 1명 아니 2명 정도거든요. 저희가 9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추천을 못 받거나 이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원 쪽 많이 관심 가진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무조건 추천은 받는다. 성적만 좀 챙겨놓으면 됩니다. 성적만 좀 챙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2022년도부터 저희가 코로나 발생한 다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기업에서 지금 이 전산 쪽 그 소프트웨어 쪽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빼면은
회사 문을 닫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만 저희가 배출을 했는데 취업들을 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한 5년 됐을 겁니다. 5년 전부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시죠. 뭐 물류, 핀테크, 데이터 처리, 이커머스, 뭐 사물인턴, 인공지능, 뭐 의료, 요즘 의료 쪽도 많이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의료 쪽도. 왜냐하면 이제 원격 진료도 도입이 되고 뭐 다양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의료 회사들 그 관련된 전문 회사들도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도 있고요. 뭐 자산 관리, 보안 뭐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 쪽도 있고요. 그래서 유통 쪽도 요즘에 그 아마존 관련돼서 아마존 쪽이 워낙 유통의 그 소프트웨어를 갖고 워낙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유통회사도 이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두들리라는 회사고요. 여기는 이제 그 사장님하고 그 CTO가 다 20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회사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뭐 휴가도 무제한 휴가. 그냥 회사 가고 싶지 않으면은 그냥 안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 이제 여기 갔던 친구들 하나는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병특 받기 전이라서 병특 받으면 이제 매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병특 받기 전이라서 월화수는 집에서 쉬고 목금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도. 왜냐하면은 가면은 굉장히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학생들이 왜 좋아하냐면은 팀별로 내가 쓰고 싶은 그 언어를 아니면 새로 나온 기술들을 각자 팀별로 따로따로 해갖고 하게끔 자율성을 보장을 해줬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술적으로 성장하거나 기술적으로 배우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일 잘 짜는 애들은 거의 1순위로 여기를 가려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물류회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공지능 회사입니다. 이쪽은 이제 주로 해외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 인공지능 회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중고차 관련된 이런 서비스하는 회사. 여기는 이제 그 아이 돌봄 관련된 서비스 회사고요. 여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회사가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그 강남 파이너스 센터에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하고 이제 순회지도 갈 때 만나니까 자기 자리가 얼마인지 아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기 자리 그 책상 있는 자리 하나가 그 보증금이 뭐 1억 정도 하고 월세 1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일한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쭉 있고 엔비디드 쪽도 좀 많이 가고 있고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쪽, 요즘에 헬스케어 쪽에 그 소프트웨어 도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일 그 부모님도 아실 만한 회사는 신한은행 같고요. 토스는 이제 여학생이 같습니다. 여학생이. 그래서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저렇게 바로 좀 실력 있는 친구들은 저렇게 좀 큰 회사로 다이렉트로 좀 지원하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는 원래 토스가 현장 시스템을 안 뽑아요, 고등학생을. 근데 얘가 공채로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됐어요. 이 학생이 토스 쓰기 전에 어딜 썼냐면 SK텔레콤을 썼습니다. SK텔레콤 2차까지 됐어요. 근데 SK텔레콤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는 죄송한데 현장 시스템을 안 뽑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입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쉽게 그러면 여기는 접고 토스를 썼는데 됐어요. 근데 토스는 확실히 SK텔레콤이나 토스하고 다른 점은 옛날 기존 기업들은 고등학생에 대한 약간 차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은 조금 약간 뭐 이럴 수 있는데 토스 같은 케이스는 됐어요. 그 10월 달에 됐거든요. 그럼 다이렉트로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토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학생은 제가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 내년 1월 1일까지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학교에 있다가 1월 1일 날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 케이스도 있고요. 뭐 핀다 같은 회사들 갖고 뭐 공무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저희가 보면은 쓰는 학생들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재작년도 2명 썼는데 2명 됐고 그 전년도에도 2명 썼는데 한 명은 다른 데가 돼서 갔고 한 명은 됐고요. 제가 한 4년 있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거의 됐고요. 한 명 떨어진 것 같아요. 한 명. 그동안에 공무원 쪽 떨어지고는 한 명 근데 많이 안 씁니다. 사실 학생들이 계속 좋아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게임 분야로도 가고 있고요. 보안 분야, 그다음에 인공지능, 가상화폐, 요즘 블록체인 작년까지 굉장히 떴었죠. 블록체인 NFT 됐고요. 그다음에 IT 솔루션 관련돼서도 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 IoT, 사물 인터넷, 인베디드, 그다음에 뭐 등등. 그다음 IT 서비스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요즘에 워낙 또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IT 서비스 관련된 회사들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게임 쪽 좋아한다, 나는 뭐 뭐 인베디드 해갖고 드론 띄우는 거 좋아해 이러면은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나는 뭐 의료 쪽 좀 하고 싶어, 아니면 인공지능 쪽 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그 기계 IoT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모든 분야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지금 어느 회사든 다 갈 수 있고요. 또 말하자면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 만약 난 축구를 좋아한다 그러면 비프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프로. 거기 뭐 하는 회사냐면 뭐 레알 마드리드나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이 분석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 가면은 너무 좋아하죠. 만약 축구 좋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 그래서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개 기업에서 지금 저희를 찾아왔어요. 아마 그 전국에 있는 IT 그 고등학교 중에서 저희만큼 회사에서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기업 설명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0군데 정도 했었고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워낙 그 좀 우수하다 보니까 직접 와서 좀 데리고 가려고 해요. 다른 데는 그냥 채용 의뢰서만 딸랑 보내고 말거든요. 근데 직접 와서 꼬시는 거죠. 우리 회사 좋으니까 와. 뭐 우리 이런 복지 혜택이 있어.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주겠어.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 24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왔고 저희 학생이 지금 2학년 64명이거든요. 64명인데 24개 기업이 와서 기업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뭐 어떤 강점이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거 복리후생입니다. 그래서 뭐 해줄 수 있어요? 막 물어봐요. 그럼 밥값 주나요?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학생들이라 밥값 주나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법인카드를 줘요. 법인카드 알아서 먹으라고 또는 식권대장 같은 거 주기도 하는데 여기 이 사장님은 지금 밥값 얼마 주나요? 누가 물어봤어요. 저 밥값 무제한입니다. 그랬더니 밥값 얼마 주냐 하니까 얼마짜리 밥 먹고 싶어? 그래서 25,000원짜리요 이랬는데 사장님이 10만 원짜리 먹어도 됩니다. 이래서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이 사장님이고요. 예. 저희가 그리고 그 취업률이 잘 되는 이유가 전공도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거의 선배들이 거의 매일 찾아와요. 어제도 지금 2명 찾아와서 멘토링 해줬고요. 왜 이게 가능하냐? 졸업생들이 워낙 잘 되다 보니까 그 후배들에 대한 좀 그 애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공동에 잘 되다 보니까 전공동 동아리 후배들 챙기느라고 많이 오거든요. 와서 그 친구들 사실 저희가 수당도 얼마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학생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통닭 사주고 갑니다. 요즘엔 잘 못 먹게 해요. 근데 통닭을 학교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중심의 저희가 그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개 이상 프로젝트를 아마 여기 오시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2년 동안 여러분 실력을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대개 한 뭐 많은 친구들 6, 7개 정도 포트폴리오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 했다는 그 포트폴리오에 6, 7개 정도 그 프로젝트 들어가고요. 적어도 최소 한 3개, 4개 정도는 그 프로젝트를 넣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프로젝트 발표 영상인데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외부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워크온이라는 그 앱을 개발했고요. 그 걷기 웹이죠, 걷기 웹. 그 다음에 유성구청하고 지금 현재 그 앱 서비스, 그 구민을 위한 앱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심당권이 있는데요. 이거는 얘기를 성심당 쪽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 개발해주겠다고 한번 찾아갔다가 거기에서 오케이 해갖고 개발을 했는데. 개발하고 이제 그 개발비는 못 받으니까 평생 빵을 무료로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개발까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 끝나고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서버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제 쓰진 못했고요. 그냥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왜 이렇게 잘 되냐? 학교 평판이 너무 좋아요. 저희 오는 그 기업 설명 오른 회사들의 대부분이 뭐냐면은 소문 듣고 왔습니다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른 데도 혹시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학교가 1등 아닌가요?
이 학기가 1등 아닌가요? 그럼 이 학교만 여기서 뽑아가면 되지 굳이 뭐 다른 데까지 갈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진짜로 저희 그 전국에 웬만한 특성화고들은 다 지금 IT 기업 그 IT 계열 고등학교를 지금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 쪽까지 와서 이렇게 뽑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가 워낙 명판이 좋으니까 졸업생들이 워낙 잘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학생들을 뽑아가는 그런 문화가 이미 정착이 됐어요. 그래서 또 옆에 있는 회사한테도 추천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업들하고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프로그램 좀 못하고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어디나 3년 내내 노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저희가 평판이 워낙 좋다 보니까 회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그 친구한테 또 기회를 주게끔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개발 만족도 한번 조사했더니 한 7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에서는 뭐 나름대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만족했던 편이 기본 지식이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프로젝트 경험이 많다. 이거는 대학생들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생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하잖아요. 저희는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묶여서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른 학교는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지만 저희 학교는 경쟁하면 안 돼요. 경쟁하는 친구는 낙오돼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들 프로젝트 잘 나와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 경험이 그래서 이거는 대학생들보다도 더 강점이 많다. 왜냐면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친구들 막 6, 7개도 하거든요. 2년 동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다 개발자로 가고 있고요. 간혹 올해 같은 경우는 기획으로도 한 명 갔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여학생인데 프로그램 하는 것보다는 자기 디자인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해서 또 한 명 간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개발 능력에 따라서 저희 대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봉 계약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근데 연봉이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작년에 진짜 연봉 많이 받고 갔거든요, 다들. 근데 올해는 이게 경기다 보니까 연봉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병역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병역하죠. 그리고 아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밑에서 이렇게 바닥부터 이렇게 쭉 일을 하다가 이렇게 빅테크 기업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카카오나 여기 신한은행 그 친구 그 졸업생이 한 명 와 있긴 한데요.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이제 사실은 큰 조직에 가면은 그 파트만 사실은 개발을 해요. 근데 조금만 데 가면은 기획부터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다들 이제 그 선호한 그게 다르죠. 근데 이게 큰 기업으로 선호하는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아주 진짜 막 욕심 많은 친구들은 나는 기획부터 내가 모든 걸 다 해보겠어 이래갖고 좀 스타트업을 많이 가는 그런 그 추세입니다. 근무 환경은 뭐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은 워낙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들마다 다 카페테리아 이렇게 하나씩은 다 해놨어요. 그래서 뭐 자유롭죠, 되게. 뭐 모자도 쓰고 있고 회사에서 옛날 같았으면 거의 뭐그 사장님한테 거의 맞죠. 근데 모자 쓰고 있고 뭐 슬리퍼 신고 있고 뭐 거의 뭐 반바지에 뭐 가끔 가다 보면 사장님이 반바지 입고 나와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이렇게 뭐 칸막이도 없어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가면 되게 이렇습니다. 되게 칸막이도 없이 그냥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그 옆에가 CTO고 뭐 이런 식입니다. 예, 뭐 이런 식이고요. 뭐 이런 데도 있고 올해 갔던 애인데 여기 회사 너무 좋더라고요. 홍대 앞에 있는데 회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부문 쪽은 사실 많이 가진 않는데 계속 오곤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주택금융공사 쪽에서도 한 명 뽑겠다고 왔는데 사실 보낼 애가 없었고 추천을 못했고요. 우리은행 쪽도 오고 신한은행 쪽도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후학습제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후학습제도는 3년 정도 3년을 재직을 하시면 중소기업에 재직을 하시면 3년 재직하시면 그다음에는 이렇게 그 후학습 제도를 해갖고 재직자 특별 전형을 해서 갈 수가 있고요. 학비 다 대줍니다. 나라에서 돈 안 들어요. 그래서 그게 같이 다닐 수가 있고요. 그 웬만한 국립대는 다 개설이 돼 있고요. 제일 유명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돼 있고요. 얼마 전에 뭐 성균관대도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그냥 학위가 필요한 친구들은 사이버대나 방송통신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남학생 같은 경우는 그 병역 해결해야 되니까 병역하면서 사이버대나 또는 방송통신대 같이 병행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아예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려고 그냥 만약 공부에 욕심이 있으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또 대부분은 개발자 하면은 사실은 대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혹시라도 차별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졸이나 중졸이나 고졸이나 상관이 없어요. 실력만 좋으면 됩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 데이터 특별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쟤랑 롤드맵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병특을 좀 일찍 받는 친구들은 바로 병특 받기 시작해서 3년이면 종료가 되고요. 사이버대를 하면은 4년째 23살에 대학교도 졸업하고 병역도 다 해결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겠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클래스를 갈 수도 있고 간혹 외국 나가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뭐 저기는 싱가포르 가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기특해요.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인생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가는 친구들 보면 저희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생 설계하고 있는데 자기만 나는 그냥 하루 종일 놀래 이렇게 하는 친구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현장 실습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현장 실습을 하면 뭐 120만 원 정도 뭐 주고 그다음에 1인당 500만 원씩 취업연계 장려금 준다는 건데 이것도 그 고등학생들 취업 장려하기위해서 나라에서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 학교 보내는 그 부모님들은 굉장히 행복해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뭐 큰 돈 안 들어가고 크게 신경도 안 쓰는 데다 불구하고 졸업한 다음에도 나라에서 돈도 줘. 그다음에 바로 돈도 많이 벌어. 이렇게 해서 뭐 자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건 병역 특례 우선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점을 총 12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병특도 상당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입학 전형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책자 펴주십시오. 전형 요강 책자 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드렸으니까 볼펜 가지고 뭐 표시하시고 적을 거 적으시고 하면서 하면 좋고요.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얼마든지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자, 사실 기출문제 입학 설명회 오시면 저희가 기출문제를 일부를 공개를 합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와 재작년 기출문제를 저희가 세 문제 중에 한 문제씩을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다가 그걸 공개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기출문제 공개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 중계 끝나고 따로 공개 드릴 테니까 그때 뭐 사진 찍으시거나 보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갈 겁니다. 저희 몇 개 반 모집하죠? 4개 반입니다. 한 학년에 4개 반. 몇 명씩이요? 16명씩. 그래서 64명 뽑습니다. 대전 전국 합쳐서 64명 뽑습니다. 그 중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전은 22명, 그 다음에 전국 22명, 그리고 전국 지역에 상관없이 20명, 전체 64명 뽑습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이어서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뭐 중학교 졸업했으면 다 되는데요. 그 중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써 있죠? 고등학교 언서 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지원 불가입니다. 물론 그만둔 학생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학교를 재학 중인 학생들은 안 그렇지만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고등학교 미배정 확인서라던가 또는 그 재적 중에 아니라는 그런 확인서를 따로 서류를 더 받습니다. 제가 올해 10건도 넘은 것 같아요. 그 학교 전학 되나요? 현재 고등학생인데 전학 되나요? 전학 되나요? 전화를 엄청 많이 그 신입생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전화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학교가 더 낫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궁금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신입생으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중간에 빈자리가 생겨도 전입을 받지 않습니다. 중간에 빈자리가 생기면 그대로 그냥 졸업을 합니다. 자, 전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이스터 인재 전형,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있고요. 마이스터 인재 전형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건데 뭐 교장선생님께서 추천 안 해주시는 경우는 없으니까 소프트웨어 분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나오지만 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신이 좀 자신 없으면 마이스터 인재 전형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전형 방법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는 몇 점 만점일까요? 300점 만점입니다. 30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서 1차 전형이 100,
70점 만점입니다. 지금 전형 요강 펼쳐서 갖고 계시죠? 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전형에서 170점 만점이고요. 2차 전형에서 130점을 더해서 일반 전형일 경우에 그렇게 해서 300점 만점으로 뽑는데 마이스터 전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이유가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니까 요게 더 잘 보여. 네. 마이스터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지금 80점 들어갑니다. 일반 전형은 140점 들어갈 때 80점 들어가서 단 여기서 나오는 차이 60점만큼을 이렇게 시험을 하나를 더 봅니다. 마이스터 전형은 시험을 하나를 더 보고 그래서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내신이 조금 자신이 없거나 한 친구들은 마이스터 전형도 괜찮습니다. 300점 만점에 출결 봉사는 다 당연히 만점일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교과 성적 가지고 2배수를 뽑습니다. 170점 만점 가지고 2배수 1차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2배수만 저희 학교 와서 2차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그전에는 지금 저희 학교가 지원율이 뭐 4배수 5배수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1차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작년 지원율은 1.91대 1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서를 낸 친구들은 작년에는 다 시험 봤습니다. 와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올해는 2대 1을 넘는 걸 저희는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는 시험이 하나 더 있진 않은데 마찬가지로 사회통합전형은 내신 성적은 조금 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면접 점수가 더 큽니다. 그리고 직업기초수행평가 점수가 더 커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전체 합쳐서 300점 만점으로 전형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과락 200점으로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은 이 과락 때문에 마이스터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이 지원한 사회통합 전형 1명 뽑는데 막 4명 5명씩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1명도 못 붙거나 1명 붙거나 뭐 그랬습니다. 1명도 못 붙던 때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과락 점수가 225점이었어요. 등수 안에 들어도 마이스터 전형 6명 뽑아요. 6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225점 못 맞췄어요. 떨어집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많은 토론과 협의 끝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의 과락 점수가 특별 전형의 과락 점수가 너무 높다. 그걸 좀 더 현실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실제로 의지는 강한데 내신은 좀 약하지만 이쪽 분야로 가고 싶은 의지가 강한 친구들을 뽑겠다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뽑겠다는 목적으로 인해서 특별 전형 과락 점수를 200점으로 확 낮췄습니다. 엄청나게 낮춘 거예요. 커트라인보다 최저점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물론 6명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6명 안에 들어갔을 때 과락을 20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후순위에 대해서 질문을 제일 많은데요. 그 시험을 그럼 또 보는 거냐 또는 원서를 또 내는 거냐?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반 전형 아니면 특별 전형으로 지원했는데 그중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들만 가지고 후순위 지역에 상관없이 뽑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대전하고 그 전국하고 반반씩 뽑아왔어요. 처음 1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반씩 뽑아왔어요. 근데 이게 편차가 들쭉날쭉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은 전국이 훨씬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대전이 더 높았던 적도 있고 재작년에는 대전이 더 높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전국이 더 월등하게 높았고 이렇게 성적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쭉날쭉하니까 그것의 중간 지점을 저희가 뒀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목적이어서 지역 상관없이 뽑는 게 후순위입니다. 입학한 다음에 본인이 후순위로 들어왔는지 마이스터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일반 전형으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합격이다 아니다만 압니다. 그래서 와서 잘 적응하면 되니까 뭐 시험 또 보고 이런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학년 1학기까지 들어가는데 3학년 1학기 50,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25, 25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학년 졸업생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갑니다. 국영수 사과에다가 요거 이제 기가하고 그다음에 역사 들어가고요. 다 아실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출결 하루당 마이너스 1점씩 들어갑니다. 미인정만 들어갑니다. 봉사 15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2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원래는 1년에 20시간씩 해서 60시간이 만점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그러다 코로나 생기면서 1년에 4시간만 넘으면 대전시 교육형 그렇습니다. 4시간만 넘으면 만점이어서 그 12시간 작년에 했다가 너무 낮아서요. 그래서 15시간 올해 전형 요강이 바뀌었습니다. 15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혹시나 저 봉사활동 15시간 못 채운 친구 있어요? 없죠? 봉사활동에서 깎이는 친구 못 봤습니다. 혹시나 안 채웠다면 9월 30일까지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9월 30일까지 생기부에 기재되면 됩니다. 자, 성적 산출 프로그램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 산출 해보셨을까요? 네. 자, 그럼 대충 예상 점수 나오죠? 제가 일부러 샘플을 전부 다 올 B로 넣었습니다. 올 B 샘플로 넣었더니 올 A일 때는 몇 점 나올까요? 그렇죠. 올 A일 때는 170점 나옵니다. 올 B를 넣어봤습니다. 몇 점 나올까요? 142점 나왔습니다. 142점. 그리고 올 C일 때는 114점 나옵니다. 올 C일 때. 자, 요거 기억하시고 이따가 작년도 전형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42점입니다. 자, 2차 전형입니다. 1차에서 2배수 안에 들면 와서 시험 볼 수 있고요. 와서 시험 볼 때 뭘 보냐면 두 가지 봅니다. 직업기초소양평가 일반 전형일 때 직업기초소양평가와 그 다음에 심층면접 두 가지 봅니다. 직업기초소양평가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요. 전부 외부 위탁입니다. 저희가 출제하는 게 아니라 위탁 시행이기 때문에 그냥 적성검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다. 중학교에서 적성검사 본 적 있을 거예요. 적성검사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은 어쨌거나 전형하는 방법이 궁금하시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궁금하시잖아요. 적성검사는 굳이 뭐 연습한다고 늘 영역은 아니죠. 네, 근데 한 번은 해보는 건 추천해요. 시중에 책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적성검사 책 나와 있는데 뭐 그걸 맹신하지는 마시고 참고용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는 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저희 운영하는 걸 보니까 그 어떤 문제는 뭐 짧은 시간에 여러 문제 풀고 어떤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길게 주고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4분 안에 뭐 몇 문제 푸시오, 뭐 10분 안에 몇 문제 푸시오, 뭐 이런 식이고요. 그 분 안에 못 풀었으면 무조건 패스 넘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서 딱딱딱딱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앞에 문제 고민하다가 시간 다 날려버리면 그냥 점수가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시에 따라서 맞춰서 풀어보는 거는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면접입니다. 심층면접. 엄청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직업기초소양평가도 물론 많이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심층면접 진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3문제 봤습니다. 영역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생활 자세, 학업 의지, 뭐 이해도, 열정 이런 것들이 써 있는데요. 올해 어떤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문제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형위원회에서 좀 회의를 더 할 거고 전형위원회에서 뭔가 변경되거나 확정되는 것들이 있으면 다음번 입학 설명에 또 못 오시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할 때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뭔가 변경되는 게 있고 알려드릴 게 있다면 홈페이지에 올리고 입학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항수를 늘리는 거는 확정되었습니다. 전형위원회에서 문항수는 무조건 4문제로 늘리자라고 했고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한 문제당 구상시간 3분 줍니다. 문제 보고 3분 생각한 다음에 3분 대답해요. 면접관 앞에서. 다음 문제 3분 구상한 다음에 3분 대답해요. 다음 문제 3분 구상한 다음에 3분 대답하는데 마지막 한 문제는 구상 시간 없이 문제 보자마자 대답하는 형식으로 내자라고까지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옆에 실로 넘어가면서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시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지난번 입학 설명 지지난번까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입학 전형에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꼭 받아요. 1600자 내로 반드시 쓰게 돼 있고요. 받는데 꼭 써야 되는데 전형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대강 써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 뭐 하려고 그걸 받냐? 입학한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 그 생활지도 자료로 쓰거든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형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요거를 이것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아닌 분 의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자기소개서나 학업비 계획서 내용을 면접에 활용할 수도 있어서 활용하게 될지도 몰라서 미리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랑 학업계획서를 쓸 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면접 보면서 아마 밝혀질 거고요. 근데 자랑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뭐 영어 무슨 점수 외국 활동했던 거 뭐 생기부에 못 쓰는 것들 많거든요. 다 괜찮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무슨 영재학교 뭐 한 거 대회 나간 거 뭐든 다 괜찮아요. 자기 자랑 얼마든지 해도 되니까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차 전형, 일반 전형은 그 두 가지가 끝이고요. 만약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했다 그러면 컴퓨팅 사고력 측정이라는 시험 한 가지를 더 봅니다. 마이스터 인재 전형만 해당이 되는데요. 알고리즘 구현 능력과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능력을 봅니다. 얘가 그동안에 지난번 최근 2년 동안에는 그냥 서술형 평가처럼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2차 전형을 간소화라는 지침 때문에 서술형 평가처럼 봤는데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는 뭐냐면 한 문제당 3분 구상하고 3분 풀이 과정을 감독관 앞에서 풉니다. 칠판에 판서하면서 풉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음 문제 이렇게 말로 풀이합니다. 감독관 앞에서. 코딩 테스트는 없습니다. 예전에 코딩 테스트를 본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검색하면 혹시나 코딩 테스트 본다고 나오기도 합니다. 안 봅니다. 지금은. 위키 수정해 놨는데 안 봅니다. 코딩 테스트는 자칫하면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요. 결과가 나오거나 중간에 오타 하나, 점 하나 잘못 찍으면 그냥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저희는 그것보다는 얘가 진짜 인재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감독관 앞에서 풀이를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오타 뭐 세미콜론 할 거 콜론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흐름을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채점할 거기 때문에 면접관 앞에서 칠판 하나 줄 거고요. 칠판에다가 문제 풀이하면서 그 해답 찾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술 평가로 볼 예정입니다. 자, 뭐 사정 방법은 굳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혹시 지역별로 대전 22, 전국 20인데요. 혹시나 그 지역별로 인원을 못 채웠을 경우 마이스터 인재 전형이 대전이 뭐 6명 뽑는데 1명밖에 합격을 못했다. 그럼 나머지 5자리 비잖아요. 그거는 대전으로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 일반 전형 떨어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채워서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22명까지는 그렇게 지역별로 하고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후순위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후순위로 선발할 때는 일반 전형으로 해요. 자, 요거부터가 아마 관심 있을 겁니다. 좀 더 서두르겠습니다. 자, 요거부터가 이게 작년도와 재작년도 입학 성적 분석한 겁니다. 작년도와 재작년도인데요. 그 전에도 보통 3년치 정도로 공개했었는데 왜 2년치만 했냐면 3년 전에는 전형 요강이 좀 달랐어요. 그땐 180점 만점이었거든요. 전형 요강이 다르고 요소도 조금 달랐습니다. 근데 요 두 해는 지금 올해 전형 요강하고 비율이 거의 그러니까 비율은 다 똑같습니다. 봉사 점수 뭐 이런 시간 이런 것만 달라지지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두 해만 갖고 왔는데요. 보여드리는 것처럼 대전이 지금 재작년에는 대전이 더 많았어요. 후순위가 재작년에는 72명 중에 12명이었거든요. 30명 뽑고 그다음에 12명 후순위를 뽑았었는데 재작년에 72명 정원일 때 그다음에 작년에는 22명 그다음에 후순위로 20명 정원이었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전에는 후순위가 대전 아이들이 10명 차지한 반면에 작년에는 대전 아이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은 전국 아이들이 42명 대전 아이들이 22명입니다. 3분의 2가 다 전국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자, 이게 대전에서 온 분들한테는 희소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년 걸 근거로 말씀드리면 최고점 지금 170점 만점의 합격생의 통계입니다. 합격생 통계를 했더니 170점 만점에 164점이 최고점이었는데 최고점보다 우리의 관심은 평균하고 커트라인이죠. 평균이 145점이었습니다. 145점 대전 지역 145점 그다음에 최하점은 113점이었습니다. 113점은 알파벳 성적으로 했을 때 올 C가 아까 제가 몇 점이라고 그랬죠? 114점 보다도 1점이 낮아요. 그러니까 올 C인 학생도 합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올 C인 학생이 그럼 커트라인으로 합격했냐? 아니요.
커트라인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얼마든지 뒤집어져요. 한 20점 내신 성적 20, 30점까지도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D만 있는 친구들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그 C인 친구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작년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재작년 데이터는 또 그렇지 않죠. 재작년 데이터는 대전 같은 경우 131점이었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작년에 대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 같은 경우는 더 높습니다. 170점 만점이잖아. 170점짜리가 둘이 있었고요. 그중에 151점이 20등이었습니다. 151점. 151점이면 B보다 높죠. 아까 올 B가 142점이었습니다. B보다 높아요. B보다 높고 그러니까 A와 B가 반반이면 괜찮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이런 데서 옵니다. 그런데 후순위가 있잖아요. 후순위는 또 달라져. 후순위 20명이 있습니다. 그 20명을 이렇게 보면 자, 전국 학생들이 다 채웠고요. 후순위는 지금 제 최하점이 125점입니다. 125점이면 B와 C 사이 정도 되겠죠? 평균은 149점입니다. 저 여기서 이거 데이터 뽑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통계 내고서 깜짝 놀랐는데 뭘 놀랐을까요? (168점짜리가) 20등 안에 못 들었어요. 168점이면 거의 올 A입니다. 하나 정도만 B인 거예요. 뭐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2학년 거 뭐 2개 또는 3학년 거 하나 정도만 B인데 160 그러니까 지금 최고점이 후순위 최고점이 168점이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168점짜리가 저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20등 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2차 전형을 어떻게 봤는지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2차 전형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168점에서 125점 사이 거의 저폭까지 큽니다. 그래서 2차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학교는 당락이 매우 많이 달라지고 내신 성적이 좀 낮아도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하는 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떨어져도 다 쓸 수 있잖아요. 네, 저희 학교 떨어져도 인문계든 직업계고든 다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험을 치니까, 그러니까 전기여서 먼저 치니까 네, 걱정하지 않고 그냥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과락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지금 한 명도 6명 뽑는데 한 명 붙었고요. 전국은 6명 뽑는데 빵명, 한 명 뽑는데 빵명, 한 명 뽑는데 한 명 붙었습니다. 225점 딱 커트라인 맞춰갖고 한 명 붙었어요. 사회통합. 249점으로 한 명 붙었고요. 나머지는 여기가 5명인가 7명인가 5명이 하여튼 지원을 했거든요. 다 떨어졌습니다. 못 맞춰가지고. 과락 못 맞춰서. 그렇다고 여기서 지원했던 그 친구들이 다 완전 탈락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빈자리를 여기로 갔을 수도 있고 후순위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이스터 전형 성적이 좀 불안한 친구들 마이스터 전형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판이 하나 더 있어요. 후순위. 혹시나 여기 떨어져도 후순위를 또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내신이 좀 안 돼서 마이스터 전형 눈치 보다가 마이스터 전형이 좋아 일반 전형이 좋아 막 어느 쪽이 유리할지 막 전형률 비교하면서 원서 접수 상황 막 비교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률 높은 쪽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이스터 내신 자신이 없으면 마이스터 전형 지원을 하고 떨어지면 후순위로 자동으로 넘어가니까. 단 뭐가 맹점이냐면 마이스터 전형은 시험을 한 과목을 더 봐요. 근데 후순위로 넘어갈 때는 그 과목 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일반 전형처럼 봐서 그 한 과목 더 본 시험 점수는 그냥 날아가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그동안에 입학 설명회 때는 공개하지 않았던 건데 고민하다가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PPT 정비하면서 한참 고민했는데요. 정말 그냥 데이터를 순수하게 다 깠습니다. 작년도 합격생의 통계입니다. 그거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직업기초나 심층면접은 보통 몇 점이나 맞냐 이걸 궁금해하셔서 그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작년도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거는 아까 그 표랑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직업기초랑 심층면접 보시면 지역별로는 이런 정도 점수 차이를 두고 있고요. 이 밑에 거가 완전 통계입니다. 지역하고는 전 상관없이 후순위랑 다 64명 전체의 평균이 그 다음에 통계가 이렇습니다. 64명 전체.
최고 자 내신 성적은 최고 170점, 평균 100, 후순위까지 다 평균 냈더니 152점 나오고요. 최저는 아까 보신 것처럼 대전에 113점 있었습니다. 152점이면 여전히 A와 B 중간입니다. A와 B 사이입니다. 중간이라기보다는 그 사이입니다. 2차 전형 점수를 했더니 뭐 2차 전형 그렇다 치고 직업기초평가가 54점, 60점 만점입니다. 60점 만점에 54점이 최고점 나오고요. 최하는 26점도 나왔습니다. 편차 크죠? 엄청 큽니다. 30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심층 면접 65점이 최고점 나오고요. 70점 만점입니다. 70점 만점에 65점이 최고점, 최저는 36점까지 나왔습니다. 대충 보시면 평균이 40, 50 정도 된다 보시면 되고요. 아, 우리 아이 또는 내가 내신 성적이 얼마 정도 돼. 내가 합격권 안에 들어가려면 심층 면접이나 직업 기초를 몇 점 정도 받아야 되겠다. 평균은 이 정도니까 난 평균보다 얼만큼 높아야 되겠다. 또는 나는 이 정도니까 안심한다. 뭔가 좀 있을 겁니다. 이런 지표로 삼으시라고 고민하다가 좀 갖고 왔는데요. 참고가 뭘 더 보여드리고 싶어도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이런 건 아마 참고가 되실까 싶습니다. 저희 작년에 입학한 아이들입니다. 합격자 보십시오. 경기도에서 12명 와서 9명 붙었고요. 아까 제주도 하니까 웃으시던데 실제로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그 전에도 제주도에서 와서 금감원 들어간 친구가 제주도에서 온 친구였어요. 여학생. 근데 이제 작년 지금 현재 1학년에 제주도에서 2명이 와서 2명이 다 합격했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전국에서 다 옵니다. 다. 인천은 안 왔네요. 올해는 어디서 오실지. 일정은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요거 유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마이스터고랑 이중 지원하면 안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이 달라도 시험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무조건 안 됩니다. 마이스터고 지원한 학생들은 데이터를 전부 다 저희가 보내요. 본부에다가 저기에 직능위원회에다가 다 보내서 직능위원회에서 수합해서 중복 지원한 친구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무조건 탈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지원한 적이 있으면 지원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떨어졌더라도 항공마이스터고 냈는데 항공과학고 냈는데 떨어졌어요. 지원하면 안 됩니다. 본교 합격자는 아무데도 못 갑니다. 합격자는 반드시 여기 전기고 후기고 다 응시할 수 없습니다. 떨어지면 상관없고요. 떨어지면 상관없고 합격자는 안 되니까 나는 원서는 냈는데 도저히 나는 여기 못 다닐 것 같아라고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시험 보러 오지 마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니까 그게 더 안전할 겁니다. 흡연 검사합니다. 시험 볼 때 2차 전형 시험 볼 때 흡연 검사합니다. 담배 피는 친구들은 있죠? 한 명쯤 있을걸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학교 흡연하는 친구들 거의 없고요. 기숙사다 보니까 흡연이 되게 중요합니다. 화재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학생 건강도 그렇고 다. 그래서 입학할 때 흡연 검사하고 양성 나오면 전형위원회 회부됩니다.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을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나중에 일단 취업했다가 대학을 가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까 실제로 저희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대학교랑 별 차이가 없어서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이버 대학이라던가 방통대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쉽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대학 졸업장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원 가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쉽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따라서 저희 학교에서는 대학을 위한 교육과정은 따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 부분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는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포스터가 뭐냐면 저희 엊그저께 29일 날 마감됐는데요. 중학생 알고리즘 경진대회입니다. 얘가 그동안에는 대회만 했는데요. 올해 대회부터는 상 받으면 내년도 입시 전형부터 가산점 부여할 겁니다. 올해 승인 받았습니다. 교육청에 올해 승인 받았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신 책자에 그렇게 사전 예고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다가도 예고했습니다. 가산점이 2가지가 새로 생기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 학교에서 치르는 알고리즘 경진대회 수상자 세세한 점수 몇 등은 몇 점, 몇 등은 몇 점 이거는 이제 내년도 전형 요강에 발표가 날 거고요. 정보 처리 기능사 취득자도 가산점 있습니다.
지난번 입학 설명회 때는 할 예정이다. 이렇게 교육청에다 승인 요청했다. 교육청 승인이 안 난 상태였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완전 최종 승인이 났고요. 최종 승인이 뭐라고 났냐면 저희 정보 처리 기능사 갖고 있는 친구들 올해 뭐 적용할까 막 이런 고민도 했었는데 내년부터입니다. 올해는 자격증이 있어도 가산점 없고요. 내년도부터는 특별 전형에 마이스터 인재 전형만이 아니라 특별 전형에 가산점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몇 점이 될지는 내년도 전형령을 살펴보시고요. 혹시 동생이라던가 저희 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첫째 들어오면 둘째도 들어옵니다. 진짜 많아요. 뭐 그 오빠인 친구들 뭐 동생 뭐 진짜 많거든요.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건 이미 검증된 거예요.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는 안심하고 보낼 만하다는 검증이 된 건데 그렇게 동생이 있다면 한번 대회 나가보라고 추천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할 겁니다. 저희가 원서 접수 사이트를 학생들이 개발하는데요. 엔트리라는 동아리에서 개발을 합니다. 해마다 그렇게 해왔는데 제 욕심에 여름방학쯤부터는 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원서 접수 아니어도 저희 학교 입시 정보를 좀 올려놓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아직 지금은 열려 있지는 않은 이제 서버를 이동하면서 뭔가 지금 작업 중이라 지금 열려 있지는 않은데요. 원서 접수 10월 4일부터 모의 접수할 거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입학 전형 사이트 들어갑니다. 여기서 모의로 원서 접수 해볼 거예요. 하다가 뭔가 문제 생기거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사진이 안 올라간다든가 전화번호가 뭐 중간에 뭐 꼬인다든가 뭐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전화 주시고 피드백 주시고 하시면 또 수정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업체에다 맡기면 쉬운데 업체에다 맡기면 저희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많이 해보시고요. 왜 우리 학교를 와야 되느냐 했는데 이제 이 얘기 안 하려고요. 최초고 뭐 현장 실습도 하고 기업체도 많이 오고 지리적 여건 좋고 다 아세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거 제 휴대폰 털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막 사진들 뒤지다 보니까 이게 3월 달에 찍은 게시판 사진입니다. 그 수시로 있는 복도 지나다 보면 뭐 있는 것들 이제 제가 찍어 놓는데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스스로 하는 행사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뭔가를 움직여서 뭘 만들어내고 행사하고 뭐 막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서 대부분의 체육대회든 축제든 기숙사에서 하는 행사든 다 학생들이 운영합니다. 아이디어도 내고요. 어느 날 막 그 또래 상담반에서 뭔가 막 하길래 이거 부장님 이거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애들이 했어요. 애들이 하자고 했어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런 학교예요. 그게 우리 학교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알제리 ILO 국제노동기구입니다. 지난번에 4월, 5월 그쯤에 다녀가셨는데요. 이분들 다녀가셨고요. 음악회도 하고요. 이거는 청축제입니다. 저희 축제인데요. 7월에 했구나. 청축제에 있는 이런 각종 부스들도 아이들이 다 지원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축제에서 썼던 이제 코인 QR입니다. 이 QR 이걸로 결제해요. 이 부스들 돌아다니면서 결제하고 또 이 코인을 벌기 위해서 애들 딱지치기도 해서 또 코인을 벌어갖고 그거 갖고 또 뭐 라면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거는 저기 선생님 계시는데 그 학급 그 1학년 4반 학급에서 운영했던 그 카페 키오스크를 만들어서 학생이 그 앞에다 비치해놨더라고요. 여기서 주문하시라고. 예, 그 은진벅스라고 돼 있는 게 정은진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름 따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의 행사들이 이 중학생 이건 중학생 해커톤 운영했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운영했습니다. 데프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프콘. 성황리에 이 부스들 전공동아리 학생들 그 작품들 발표한 것들이고요. 요거는 바로 얼마 전 8월에 아까 말한 그 르완다에 있는 학생들 15명과 선생님들 5분이 오셔서 저희 학교 학생들하고 1대1로 막 얘기하고 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며칠 전 이게 뭐죠?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연합 토크 콘서트입니다. 4개의 마이스터고 다 뭉쳐서 대전에서 저희 학교가 그 호스트여서 거기서 했던 행사 이런 거 먹으면서 했습니다. 요건 엊그저께 목요일 날 영어회화 프로그램
계약하자마자 저녁에 8, 90교시 원어민 영어 선생님들 모시고 영어회화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학생들한테 10원 한 장 안 받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수료증 주는, 어제 목요일 날 수료증 줬는데요. 그런 입니다. 모든 교육 활동이 정말 학생들 위주로 다 돌아갑니다. 이런 학교여서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1시간 안에 못 끝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혹시나 지금 신청하실 때, 입학 설명회 신청하실 때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아마 해소가 됐을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혹시 해소가 안 된 질문이, 이동욱 부장님 취업 관련 질문이 조금 있는데요. 1, 2, 3, 4 보시고. 예. 졸업 후 취업처 레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 뭐 다양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사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워낙 다르기 때문에 좀 업종은 뭐 모든 업종에 다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그다음에 뭐 은행, 그다음에 뭐 공무원 이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역 특례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선택할 때 남학생 같은 경우는 병특을 먼저 우선으로 해서 선택하는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먼저 병역 특례부터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딴 데를 가겠다. 근데 병역 특례 만약에 내가 회사 레벨을 좀 낮추더라도 난 병역 특례부터 받겠다 이러면 병역 특례 받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저희 쪽에 들어오는 업체들 40군데 들어왔다겠죠. 40몇 군데. 그중에 대부분이 다 병역 때문에 일찌감치 학생들 뽑으려고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병역이 언제까지 신청하게 되냐면요. 6월까지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들한테 5월까지 선발을 하시면 병특 가능하십니다. 해서 3학년 때 고3 때 병특을 받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 돼요. 보면은 지금 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몇 명 된 것 같아요. 아예. 그다음에 예. 병특으로 거의 가죠. 근데 나는 군대 가도 상관없어 이러면 좀 큰 회사 가도 되고요. 그래서 약간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LG 자회사, LG 그 CNS 쪽에서 자회사 쪽에서도 사람을 좀 뽑겠다고 왔었어요. 저희 쪽에. 근데 남학생들이 이제 병특이 걸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학생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병특을 굳이 받겠다면 갈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병특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게 회사도 심사를 받아야 돼요. 몇 점 이상 이렇게 점수가 있거든요.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병특 준다고 해서 갔는데 병특이 안 돼서 그 다음에 이직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병특을 이제 100% 받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 많은 수가 병특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내가 병특 받는 게 우선이다 싶으면은 회사를 조금 레벨을 낮춰서라도 병특 우선으로 가시면은 병특을 쉽게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희 그 졸업 후에 2년 동안 취업해야 되는 기준은 전혀 없고요. 취업 후에 사교육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은 가면은 그 뭐 8시간 동안 그 프로그램만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학교보다 오히려 더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 뭐 사교육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물론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죠. 왜냐하면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학생이 자기가 좋으면 계속 신기술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성장하려면은 회사 다니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이쪽 소프트웨어 쪽은 그 동아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우선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따로 그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들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대기업 취업 현황은 올해 그 세메스라는 그 삼성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 일단 2학년 그 작년에 돼서 한 명 가는 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간 케이스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기업 쪽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 있던 LG CNS 자회사로 여학생 2명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BH라고 조금 중견기업인데 한 2조 정도 매출하는 회사거든요. 그쪽으로 또 여학생 거기 그런 데는 거의 여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병역 관련돼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입학 관련 질문들은 아마 거의 다 아까 설명으로 들으셨을 것 같고요. 이따가 그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면 조금 이따 따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학생이 나와서 학생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기초 지식은 코딩 능력을 따로 특정한 언어를 사용할 줄은 몰라도 됩니다. 입학 전형에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단 들어온 다음에 적응하는 데는
좀 뭐 이렇게 파이썬이라든가 이런 걸 할 줄 알면 적응하는 데는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입학 시험 볼 때까지는 하나도 몰라도 되고 일단 합격하고 나면 OT 때 숙제 냅니다. OT 때 여러 가지 오리엔테이션 때 여러 가지 숙제를 내는데 그 숙제는 반드시 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적응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기숙사 정원은 아까 보셨을 거고요. 기숙사 100%입니다. 전부 다 무조건 반드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특정한 무슨 질병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그 임시로 잠깐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집에서 다닌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00% 기숙사 생활입니다. 다른 것 이렇게 질문은 조금 이따 받고요. 지금 졸업생이 한 명이 와 있답니다. 그 동생하고 같이 왔다고 하는데 이번에 6기 졸업생이라고 하는데 졸업생의 얘기를 직접 들으시거나 또는 직접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무대를 좀 나와달라고 좀 부탁을 했거든요. 자, 나와주시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6기여서 취업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 2월에 졸업한 6기 졸업생 정명진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방금 보셨듯이 지금 신한은행에서 해외에서 쓰는 인터넷 뱅킹 개발을 직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산학협력 부장님 연락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같은 질의응답이라도 선생님들이 대답해 주시는 거하고 아무래도 직접 경험했던 제가 대답해 드리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홍보나 설명 같은 경우에는 방금 선생님들이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추가로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내용은 없고요. 대신 질문이나 궁금한 걸 말씀해 주신다면은 제가 최대한 직접 겪어본 입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1학년 때 C랑 C++를 배웠고 2학년 때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기본적인 웹 교육하고 또 학교 정식 교육 과정은 아니었지만 이제 동아리마다 각각의 특색을 살려서 막 게임 동아리 같은 경우 C샵을 외부 강사를 통해서 공부하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직접 카이스트 외부 교수님을 불러가지고 교육받기도 하고 또 웹 같은 경우에는 코틀린이나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걸 따로 멘토링을 받아서 학습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있을 때랑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1학년 때는 C++까지는 안 하고 C만 하고 또 HTML, CSS, JS를 1학년 기본 공통 교육 과정으로 배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이썬까지. 이게 확실히 어릴 때부터 한 친구들이 되게 편차가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동창생 중에서도 아까 보셨듯이 두들림 가서 되게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래도 프로그래밍에 살짝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겉돈 친구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중3 때까지 프로그래밍 관련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학교 들어와서 입학 과제 받고 프로그래밍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저도 조금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조금 그랬었는데 교육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흥미가 없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나아갈 길이 보이기도 하고 또 워낙 멘토링 시스템이 선생님들도 잘해주시지만 또 선배들이 잘 가르쳐주는 게 있어서 그거 보고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상 위쪽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을 더 잘 챙겨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년은 아니었는데 바로 전 학년 그 제 바로 윗학년 그러니까 03년생 선배들 중에 아무래도 단체 생활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긴 한데 한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저희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소수인 것 같고 사감 선생님들도 워낙 잘해주시고 또 저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되게 유한 편이라서 싸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었는데 5년에 한 번 발생할 정도로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시면 싸움은 안 보고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한은행이 대기업이라서 병역 특례는 받지 않고 대신 저는 그 기업 복지를 받아서 군대에 들어가도 호봉하고 월급이 나오고요. 전역 후에 바로 다시 복직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박수 감사합니다. 저 취업하게 되면 이제 대졸자들하고 경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내에서 이제 분위기라든지 뭐 차별이라든지 실제 느낀 부분이 있으시면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동기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먼저 대학교를 생략하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긴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23년도 1월 달에 입학했는데 저랑 같이 입행하신 동기분들이 평균 나이대가 96년? 그때 분들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이라서 조금 더 늦은 감도 있긴 한데 보통 그런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서 무시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어린 나이에 여기 온 게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런 눈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저희 팀 팀장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들어간 졸업생 한 명도 저랑 같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을 보면서 자기 조카도 중3인데 한번 입학 설명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위기는 없고 오히려 되게 신기하게 잘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특수한 직장을 다녀서 정확히 대답해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동아리에서 배운 건 이제 기본적인 프론트 엔드 지식하고 신기술을 어떻게 도입해서 기존 프로젝트에 유지 보수를 하는가 그런 종류의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 개발은 아니고 유지 보수다 보니까 제가 실제로 배운 기술을 쓸 경험은 많지 않은데 제 동창생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두들림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확실히 동아리 애착을 갖고 있고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 전공 동아리라는 게 담당 선생님이 있긴 하지만 그 방향을 정하는 게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가장 필요한 공부를 해서 그 공부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장을 가는 거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동아리에서 배운 내용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환경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이번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그거 저도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되게 예를 들어서 로그인하는 코드를 짜줘라. 되게 잘 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써보니까 아직까지는 얘가 100%로 못 짜고 꼭 어딘가에 하나 오타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데 에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에러를 알려면 결국 어떤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어떤 코드를 짤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해보니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있어야 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완벽히 대체할 수 없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은행의 연수원에 그 카이스트 소속 AI 교수님이 한번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 내용으로 토론을 한번 옆에서 봤던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완벽히 없어지기보다는 그 챗 GPT를 얼마나 극한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가 결국은 이제 개발자 시장에서 살아남는 열쇠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이걸 그러니까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걱정만큼 어둡지는 않은데 그래도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 챗 GPT의 활용이라는 새로운 나뭇가지를 하나 같이 단련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시는 것만큼 미래가 어둡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챗 GPT 활용에 대해서 점점 더 방법이 발전하고 여러 기술들이 나온다면 더 개발자가 편리하게 손쉽게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말씀이세요? 물론 영어 공부 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 공부를 잘하면 더 넓은 환경을 바라볼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 아까 토익 점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듣고 정말 부럽더라고요. 제 토익 점수는 차마 말로 드릴 수가 없는 수준이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힘든 건 아니니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기숙사로 넘어가는 시간이 저녁 8시 반이에요. 그래서 외부 학원을 다니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요. 대신 저희 교내 프로그램 중에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영어가 부족한 분들은 영어를 공부하고 아니면 언어가 부족한 분들은 언어를 공부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좀 더 잘 보고 싶어서 예전에 교내 프로그램으로 아나운서 클래스를 신청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셔서 영어 공부에 대한 것도 그쪽 방향으로 알아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컴퓨터 관련해서 배운 건 그 중학교 1학년 때 정보 시간에 무슨 고양이 코딩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따로 해본 적은 없었고요. 언어도 저희 입학과제 받고 처음 배워봤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라고 하는 거는 뭐 코딩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일단 정보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출제하러 들어가실 때 심층 면접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세요. 직업기초 수양평가는
외부 위탁이지만 실증 면접은 저희 학교에서 출제를 하시는데 그 컴퓨팅 사고력 측정 마이스터 인재 전형 시험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정보교과서는 갖고 들어가시거든요. 출제를 들어가실 때. 그래서 정보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면접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물론 잘 적응하고 잘하지만 열정 있고 조금 여기서 좀 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저희는 더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면접할 때 사실은 그렇게 만약에 네가 소프트웨어 많이 썼고 올 정도의 관심이 네가 그래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서 갖고 왔니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이 친구가 진짜 컴퓨터에 관심이 있고 소프트웨어 쪽 관심이 있어서 오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도 보면은 그냥 특성하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오는 친구들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렇게 면접을 좀 그런 것들만 준비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는 문제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쪽 개발업계 또 이렇게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또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 쪽으로 출제를 하시는 편입니다. 이따가 그 예시 문제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진로를 좀 고민하다가 그 2학기 때 입학 설명회를 한번 듣고 그때부터 학교 오고 싶어서 정보 선생님한테 관련 지식 여쭤보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지식이 부족한 것 같더라도 아무래도 자신감하고 열정만 좀 면접에서 보여주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완벽한 답을 내놓지 않더라도 붙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주말에 얼마만큼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있나요?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다가 많이 올려놨어요. 자주 하는 질문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숙사는 저희가 한 달에 약 2번 정도입니다. 항상 2번은 아니지만 대충 한 달에 2번 정도는 의무기가라고 해서 반드시 기숙사를 비워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집에 가야 되고요. 그게 아닌 주말은 집에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학생 자율 선택입니다. 단 의무기가인 주말,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기숙사를 반드시 비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 주 금요일은 5교시하고 수업이 다 끝나고요. 저희가 뭐 강원도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5교시하고 수업을 끝나고 그렇지 않은 주말은 저녁 8시 반까지 일과가 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토요일 아침에 간다던가 아니면 8시 반 이후에 집에 간다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재학생이 저 말고 학생한테 또 물어볼 게 있을 수 있어서 지금 재학생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보부 학생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학생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질문하셔도 되고 졸업생한테 질문하시게 또 남은 분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승재 나와봐. 졸업생분한테 혹시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반적인 질문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으실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명진 이제는 C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명진 씨께서 대답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들한테 또 질문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솔직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서 혹시 학생한테 뭐 질문할 게 있으시거나 하면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한테서 보통 질문이 나오던데 이럴 때는 이제 곧 선배가 될 거라. 네. 근데 그 퀄리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다 만족을 하는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학교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잘하는 사람이 안 맞춰주고 못하는 사람이 맞춰주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애들은 또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일단 뒤처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100%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 전공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계속 그 거의 그룹과의 식으로 뭐 3명, 4명 또는 많으면 5명 이렇게 기초반을 운영을 하면서 그 학생들은 그 다른 방과 후서 못 듣고 기초반을 반드시 듣게 해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걸 목표로 해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100%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우수한 고등학교도 서울대 100%못 보내잖아요. 또 대학을 다 100% 보내지도 못해요. 근데 그런 이제 저희는 그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사실은 잘해요. 저희가 안 해도 잘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어떻게든 잘 적응하게 회사 잘 나가서 잘 적응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최근까지 그런 정책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우수한 학생들한테도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약간 틀고는 있지만 그 좀 약한 친구들을 계속 이렇게 다듬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그 저희 학교에서는 딱히 저희 보통 학생들은 앱이나 웹 아니면 서버 이런 걸 개발하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1학년 때 가르쳐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약간 명령어만 입력해서 하는 그런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겨울 방학 때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거든요. 백제 문제를.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 정도의 실력이 되면은 아마 한 1학년 1학기 정도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의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개인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 겨울 방학 때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실력을 좀 올려놔가지고 학교에서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유로운 건 솔직히 학교 규정상으로는 자유롭진 않은 것 같은데 사감 선생님들이 되게 좀 풀어주시는 감도 있으셔가지고 불편한 건 없습니다. 네, 일과 중에는 평일 중에는 자유롭지 않고요. 주말에도 제한은 있는데 보통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아,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답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평일에는 저희가 10교시까지 8시 반까지 학교 일과가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정규 시간은 4시 반에 끝나지만 8시 반까지 그 오후에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외출한다고 하면 보통 4시 반 이후에 외출하는 걸 말씀하시지 8시 반 이후 외출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수업을 빠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자율학습 감독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나갑니다. 보통은 보통 뭐 무슨 뭘 수리를 하러 간다거나 병원을 간다거나 뭐 이렇게 일정이 다른 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나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가는 거를 저희 이제 픽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율학습 그 출석 체크하는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도 전부 학생들이 개발해서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은 솔직히 말하면 물론 맛없을 때도 있는데요.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긴 한데 맛있을 때도 있고요. 맛없을 때도 있습니다. 네, 전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솔직합니다. 저. 그 평가하실 할 때 그 일반 학과목 있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따로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 입학하는 평가요? 아니요. 그 들어온 다음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할 때 그 네. 일반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네. 그 교과목도 평가를 예. 아,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하는데요. 네. 보통 그 실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교과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한 번만 치르는 경우가 많고 그 이론적인 배경이 조금 더 강한 그런 과목들은 전공이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보고 이렇습니다. 국영수 이렇게 네, 국영수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영수 사과 1학년에 국영수 사과 과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2학년에서는 국영수하고 한국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보통 교과가?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이 보통 교과가 제일 많은 편이고요. 혹시 이거 말고 전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아 있을 거고요.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학교 투어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 학교 한번 시설 둘러보시고 그리고서 저희 학교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